영어의 단어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영어의 단어는 각각의 단어는 문장 내 위치에 따라 품사와 역할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자, 반복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어의 특징, 영어의 단어는 문장 내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고 그 역할이 결정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은 자,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계속 강의를 이어감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말 어수는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한다, 했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이 어떻게 이 말을 배열한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나 의미 전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가수를 어제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말은 어제 나는 만났다 그 가수를 해도 괜찮고 그 가수를 어제 나는 만났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영어의 어수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의 배열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말을 전개를 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이다 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란 말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가장 나중에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영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누가 했다 무엇이라는 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가 했다 무엇을 자, 요 순서는 정해져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맨 앞에 맨 처음에 말해도 되고 맨 마지막에 말해도 의미 전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일례를 들면 어제 yesterday라는 말은 어제라는 부사입니다. 누가 나는 뭐 했다? met met란 이 단어는 meet 우리가 만난다라고 할 때 meet이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 meet의 e를 없애주면은 과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eet은 만나다고 met은 met는 만났다예요. 그래서 누가 나는 이건 주어 자리니까 은는이가를 붙이죠. 뭐 했어요? 만났다. 누구를 가수를 만났는데 singer 가수를 만났는데 어떤 가수예요? The singer 그 가수를 만났답니다. 누가 나는 뭐 했어요? 만났다 누구를 그 가수를 언제 어제 그래서 자 어제 나는 만났다 그 가수를 이렇게 영어는 배열해주고 우리말 번역은 언제 어제 누가 나는 누구를 그 가수를 만났다라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말 그대로 주어를 제일 먼저 써서 나는 만났다 누구를 그 가수를 자 제가 말하는 위치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자 I는 주어 자리니까 I라고 써놓고 우리말 뒤에 조사 느는 붙이고 나는 자 동사 만났다는 그대로 쓰고 그 가수라고 써놓고 우리는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그 가수를 을를 붙여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제는 그대로 부사 어제라는 단어로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그 가수를 만났다. 주어는 누구를? 그 가수를 만났다. 어제. 자, 이렇게 영어는 요 배열 순서를 정해준다. 정해져 있다. 요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또 하나 2번. 그러면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경우에 따라 우리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해석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해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말로 해석하고 해석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영어를 배열할 때 그것이 그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는 문법적인 어법에 맞춰서 쓰거나 안 쓰거나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명사 앞에 바로 어나 언이나 더가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명사란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누구라든지 무엇에 해당한 말을 명사라고 했다. 누구나 무엇이란 말을 명사라고 했다. 자, 그래서 명사 앞에 어떤 때는 A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AN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A를 쓰느냐, AN을 쓰느냐, 이건 어라고 있고, 이건 언이라고 있습니다. 자, 언이냐의 문제는 이 명사가 첫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 명사 약간 첫 철자의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단어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어냐 언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첫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모음으로 발음되느냐, 자음으로 발음되느냐.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에, 이, 오, 우, 어, 에. 자, 우리말로 쓴다면 요 정도.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아에이오우 하고 어하고 에, 요 일곱 개 발음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명사 앞에 언을 붙입니다. 어를 쓰느냐 언을 붙이느냐의 문제는 이 단어 첫 단어의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결정되는 것이지 어나 언이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이냐 언이의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를 결정짓는 부분은 아니다. 의미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라는 말이죠. 자, 그러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해석할 때도 있고 해석 안 할 때도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I am a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라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am 나는 입니다. 동사죠. 그다음에 Korean 하면 한국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국은 코리아지만 n을 붙이면 한국의 또는 한국어란 뜻도 있지만 한국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raditional 단어가 어려운데 tradition 여기 tradition 여기까지만 쓴다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전통이라는 말을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al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으면 전통적인 전통의를 나타내는 또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전통적인 전통의. 그 다음에 music은 음악이고 singer는 가수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가수다. 이 말이 길긴 하죠. 한국의 전통 음악 가수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말은 영어로 길게 썼는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국악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orean Traditional Music 이것이 국악이고 그다음에 싱어가 가수라고 한다면 이 네 개의 말이 단숨에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겠어요? 국악 가수라는 의미를 이렇게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커리언이든 트러디셔널이든 뮤직이든 싱어는 다 해석이 되지만 요 A, 어란 말을 붙여 썼는데 자, 이 어를 해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우리말로 하면 말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를 단순하게 하나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의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말을 만들어 번역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걸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입니다. 하나의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가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하게 되겠지만 사람일 경우는 한 명의 이렇게 말을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 명의 한국 전통 가수다. 나는 한 명의 국악 가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한 명의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어색하다는 걸 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나의 신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어를 붙인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언급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 국악 가수입니다라고 처음 말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를 붙이게 되고 이때는 우리말로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우리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이때 어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거 쓰나 안 쓰나 뭐 그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서도 실제로는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해석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singer helped me라고 했습니다. helped me. singer. 자, 한 가수예요. 어는 이제 한 명의 한 가수가 help는 돕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ed가 붙어 있네요. 이렇게 어떤 단어 뒤에 ed가 붙어 있으면 얘는 동사가 되고 자, 이게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다면 얘는 다 부의했다, 뭐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그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고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동사고 헬프 했다란 말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어의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 한 가수가 도와줬다 누구를 나를 도와줬어요. 자, 한 가수가 우리말로 주어 얘는 동사고 얘는 주어 자리니까 한 가수 뒤에 우리 조사 붙여야 되겠죠. 은는이가 붙이고 그다음에 미는 얘는 help라는 동사 오른쪽에 등장해 얘는 목적어 자리니까 I라고 쓰면 안 되고 나라고 할 때 I라고 쓰면 나를이라고 해야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미를 써줘야 되고 우리말로는 을을이라는 조사를 붙여 해석해준다. 자, 우리말 해석은 주어를 제일 먼저 한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 주어를 제일 먼저 얘를 맨 마지막에 주어는 목적어를 부의했다. 이런 순서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 근데 이때 singer 한이라는 말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말로 안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은 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해요.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 자, 그러면은 당장 우리말의 경우도 그렇죠. 가수라니 어떤 가수가 너를 도와줬다는 거야? 이런 말이 당장 뛰쳐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를 붙이게 됩니다. 붙이니까 내가 너한테 처음 말하는데 너는 모르는 가수야. 그냥 어떤 한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 좀 더 우리말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냥 한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한 가수라고 이렇게 어떤 한이라고 말을 우리말로 풀어줘야만 우리말 전달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를 당연히 붙여주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 위의 경우는 어를 붙였었지만 이 가수를 한 가수로 안 보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국악가수라고 표현했고 밑에는 어떤 한이라고 말을 붙여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또 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한 가수가 나를 도와줬다. 자, 지금처럼 어라는 단어, 명사 앞에 붙는 이 어란 단어가 해석 안 하는 경우와 해석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를 어떻게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 singer is my wife라고 그랬어요. 자, 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란 말이 되고 이 싱어란 이 단어는 내가 몰라도 얘는 명사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더라는 말은 명사 앞에만 붙여 쓰는 놈이다. 고로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라는 말로 풀어지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단어와 위치에 어떤 단어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초를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SINGER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SINGE가 사람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겠구나. 바로 그 싱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다. 여기 뒤에 my wife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인데 누구 아내? 나의 아내라고 그랬죠. 이 my란 말 역시 마찬가지죠. 자, 누구누구의란 말들이 붙어 있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도 몰라도 누구나 무엇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게 SINGER이든 WIYP란 단어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린 이것만 알고도 자 is라는 동사만 보고도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겠구나. 나도 너도 아닌 제3자겠구나. 그래서 그 싱어가 나의 와이프입니다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뜻을 보니까 싱어는 가수라는 말이고 와이프는 와이프라고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 나의 아내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란 말은 어떻게 왜 붙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왜 붙였지? 가수는 가수인데 the singer 그 가수 말이야. 말은 누가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수 합니까? 상대방이 이제 알아듣겠죠. 그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를 너와 나 사이에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럴 때는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 가수가 나의 처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처입니다. 자, 이럴 때 얘는 해석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singer in the room is my wife란 이런 말이 있어요. 위의 문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뒤에 the singer 뒤에 in이라는 단어와 the roo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in이라는 요놈의 단어는 얘는 전치사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라는 놈이에요. 자, 문법적인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얘는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놈의 전치사라는 놈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묶어서 항상 이해를 해준다. 묶어서 이해를 해준다. 자, 그것을 일단 학습으로 하고. 자, 우리가 얘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위와 똑같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수는 이다. 누구냐? 나의 아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가수는 나의 아내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동사는 is고 the singer가 주어네요. 그렇죠? 그 가수는 합니다. 근데 얘는 주어죠. 이렇게 주어 바로 뒤에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붙어서 오잖아요. 예, 이렇게 붙어서 오면은 요것이 하나의 어떤 규칙성을 띱니다.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요 놈의 덩어리는 이렇게 묶어서 요것이 앞에 있는 얘를 설명해 주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해서 주어인 명사를 설명해 주는 위치에 있다.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영어로 자꾸 위치다. 이 위치가 있다고 해서 얘는 얘를 설명해 준다. 명사를 설명해 준다. 아, 그럼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겠구나. 아,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왜 붙였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예요. 그 가수 했더니 말하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가수 했더니 상대가 그래요. 그 가수라니 어떤 가수? 아, 그 방 안에 있는 가수. 그 방 밖에 지금 거실에 있거나 식당에 있거나 주방에 있거나 베란다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바로 방 안에 있는 가수라고 얘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가수라고 상대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어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붙이게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자, 요걸 해석하는 하나의 요령은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 오늘은 그걸 사실 배우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자, 요거는 그 방 안에 있는 가수. 자,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설명을 받는 놈보다는 영어는 설명을 해주는 놈 먼저 해라. 해석을. 그 다음에 전치사와 명사와 결합할 때는 뒤에 명사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해석해라. 자, 얘를 해석해서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때는 이 명사와 어떤 위치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가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그 가수가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얘는 맨 마지막에 이다. 누구냐? 나의 처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The singer in the room is my wife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그 가수가 나의 아내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핵심은 이때 더를 해석할 건가? 그럼 이때 뒤에 나와 있는 더도 해석해야 되나 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우리말하고 따져보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말인가 아닌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걸 그대로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그 가수가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자, 그러면 그란 말을 안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에 있는 그 가수가 나의 처다. 둘 다 한번 해석을 하지 말아 봅시다. 방에 있는 그 가수가 우리 마누라야. 내 처야. 만약에 나와 너 사이에 지금 말하는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집의 구조가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말하고 있는 위치가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굳이 우리는 그 방 안에 있는 그 가수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리말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그 가수 또 그렇게 하나요? 방에 있는 그 가수란 말 우리 굳이 얘도 해석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가수가 우리 처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둘 다 해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도 얘들을 갖다가 어를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때 더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말하고 있는 나와 너 사이에 이미 방이 어떤 방인지를 지칭하고 있다면 더를 붙여줘야 되고, 자, 방 안에는 그 가수가 막연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더를 붙여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렵죠. 아직 쉽게 이해되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익혀지게 되겠죠. 처음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썼다 안 썼다 해석하느냐 마느냐를 아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어떤 단어는 우리말로 써주기는 하되 써있긴 하지만 전혀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걸쳐 말씀드리지만은 영어 단어가 쓰인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운 단어 그대로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 뜻대로만 해석하고 뜻대로만 쓴다면 영어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단어가 위치에 따라서 이놈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써놓기도 하고 해석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을 자꾸 문법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예, 우리말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면 역시 좀 어렵긴 어렵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정 계속 밟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해석되지 않는다. 자,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요걸 영어 동사 모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어 동사의 모양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면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 잠깐 맛배기 형태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의 모든 동사는 5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딱 5가지. 한 가지 모양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동사는 5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영어 동사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동사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어 이해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 이 사람이 영어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동사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동사는 5가지 모양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 5가지 모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동사 원형, 원래 형태인 원형이라는 게 있고, 자, 현재와 과거형,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분사형이라는 게 있고, 5번째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5가지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겠는데, 자, 일단 뭐 help, 돕는다라는 동사 help, 요걸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elp라고 있습니다. help. 자, 이것은 현재형 돕는다. 그 다음에 이 help라는 동사 뒤에 ed를 붙이게 되면 과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재형 돕는다, help 도왔다, 부의한다, 부의했다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요. 현재니까 부의한다. 과거면 부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사 뒤에 ed가 붙어 있으면 얘는 과거형이구나, 부의했다 하면 되겠구나
help 했다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동사 원형과 현재형이 뭐예요? 똑같은데 현재형은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놈이에요. 현재냐 과거냐? 얘는 시간을 나타내요. 현재라는 시간이냐 과거라는 시간이냐. 그래서 이 두 놈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시간 동사라고 그래요. 시간 동사다. 그런데 그러면 동사 원형이라는 게 뭐예요? 동사 원형은 얘는 말 그대로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이는 동사의 개념적인 것만 나타내 주는 거다. 뜻만 나타내 주는 거다. 개념과 뜻만 나타내 주는 것이지 얘가 현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하고는 무관한 놈이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형, 현재형과 동사 원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굳이 같은 모양인데 얘를 왜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자, 그 구분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이 동사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동사 원형과 현재형은 모양은 같은 놈인데 얘는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놈이고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놈이구나.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 분사형인데 과거 분사형도 ed가 붙어 있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이 모양이 똑같네요. 그렇죠? 얘와 얘 모양이 똑같다. 모양이 다르면 차라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렇죠? 얘와 얘와 모양이 다르고 얘와 얘의 모양이 다르면 편한데 왜 굳이 모양이 똑같을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른 거다.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 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ed가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뭘 알 수 있겠어? ed가 붙어 있다라면 얘는 동사구나. 근데 얘는 무슨 형이지? 얘는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형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과거형이냐 과거 분사형이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법과 얘가 나타내는 의미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얘가 과거냐 과거 분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또 하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ing.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동사 원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g를 영어에 ing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면 얘는 앞에는 얘가 동사 원형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쉽죠? 네, 그래서 모든 영어의 동사는 5가지 모양을 갖는데 자, 이렇게 동사와 원형과 현재형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과거나 과거 분사형은 ed라는 것이 붙어 있고 얘들 두 개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원형의 ing. 자, 이거는 현재형의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의 ing 붙는 사실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자,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는 현재형에다가 현재형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원형에 붙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요것이 ed를 붙이고서 과거나 과거 분사형을 만들거나 동사 원형과 현재 모양이 같거나 ing 붙이는 것, 이것이 영어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경우가 영어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love 원형과 현재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했다, loved 과거 분사도 loved 그 다음에 ing.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만난다 앞에서 봤었죠. 만난다 meet. 자, 만난다 원형과 현재형이 같아요. 근데 만났다는 meet 여기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가 하나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얘는 meet이라고 있고 얘는 met이라고 있습니다. met. 그래서 met라고 하면 얘는 과거구나. 근데 보니까 과거분사도 met이네요.
얘도 과거와 과부사 모양이 똑같군요. 모양은. 예, 그래도 그러니까 앞으로 meet라는 단어가 보면 얘는 만난다라는 동사의 과거 아닌 과거 분사가 있구나.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ed가 붙지 않는 과거나 과거 분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ing는 어쨌든 원형의 ing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미팅. 자, 그다음에 come은 온다라는 말이죠. come 온다 원형과 현재형은 come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은 지금 com이 되는데 com이 아니라 cam입니다. 자, 이 come의 o가 a로 바꿔 쓰고 came이라고 읽습니다. o를 a로 쓰고 얘는 come, 얘는 came이라고 읽어요. came. 그래서 come의 과거형도 이 d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o를 a로 철자로 바꿨네요. 그래서 come, came. 과거 온다는 come, 왔다는 came이네요. 자, 근데 또 과거 분사는 또 얘하고 또 모양이 똑같네요. come이. 그쵸? 그래서 이 come 온다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과 현재형과 과거 분사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모양이 같다고 의미가 같으냐? 우리말 해석이 같느냐? 모양이 같지만 얘들이 현재 동사 원형으로 썼을 경우와 현재형으로 썼을 경우와 과거 분사형으로 썼을 경우 해석법이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물론 온다라는 기본적인 뜻은 다 갖고는 있으되 우리말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모든 영어의 동사가 5가지 모양을 갖는데 얘들이 각각이 형태가 원형이냐, 현재냐, 과거냐, 과거 분사냐, 동사 원형이 아닌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come, came, come.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come, came, come.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발음에 맞춰서 meet, met, met, meet, met, met, come, came, come. 자, 그 다음에 go는 간다란 동사인데 간다, 같다는 go에 ed 붙이는 게 아니라 went 모양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리네요. 그렇죠? 확연히 다른 겁니다. 모양이. 그래서 go고 얘는 went입니다. go went. 간다는 go고 갔다는 went예요. 근데 과거 분사 모양이 달라요. 또 gone, gone로 바뀌네요. 그래서 요거 과거 분사 모양이 다 다르니까 얘들을 모양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ed를 붙이는 건 만드는 건 쉬운 경우가 있지만 요것을 구분하는 건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구분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아는 것과 얘를 아는 것이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됩니다. go, went, gone. go, went, gone. go란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만 이렇게 변하는구나. 자, 얘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암기하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쵸?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동사들을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불규칙 동사는 실제로 그 개수가 얼마 안 돼요. 영어 전체로 보게 되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변하긴 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그때 암기해줘도 큰 부담 없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동사는 다 그냥 이렇게 ed를 붙여서 과거나 과거분사형을 만든다는 사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am, is, are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느냐? 얘들을 비동사라고 한다. 근데 얘들을 왜 비동사라고 하나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니? am, is, are라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다. 자,
이 현재형 동사인데 얘들은 비동사라고 하고 원형이 바로 동사 원형을 be란 단어로 쓰고 얘가 be라고 읽습니다. 얘가 동사 원형이에요. 예, 그래서 동사 원형이 be다.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원형은 하나밖에 없지만 현재형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겁니다.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비동사의 뜻이 뭐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동사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로 존재하는가? 존재동사다. 자, 그래서 현재형 동사는 어떤 때 M 쓰고 is 쓰고 are 쓰나요? 요거는 주어가 1인칭일 때만 M을 쓰고, 자, 3단이 주어일 땐 is 쓰고, 자, 2인칭 you하고 주어가 복수 여러 놈이 주어로 올 때는 are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M이냐 is냐 a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인칭이 몇 인칭이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주어가 한 놈인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거에 따라 맞춰서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 현재형은 am, is, are지만 과거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m과 is의 과거는 was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I이었다, 나는 이었다 하면 I was고, 태권도 3단 우리 엄마가 이었다면 또 그때는 현재면 있었겠죠. 도 과거일 때 was로 통일됩니다. 현재일 때는 두 개로 구분되지만 과거일 때는 1인칭과 3인칭 단수는 was로 통일된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고, 2인칭 you와 복수 너희들 또는 그 학생들, 그 선생님들 주어가 2인칭이거나 3인칭 복수, 3인칭이 아니라 그냥 복수면 무조건 우어입니다. 이었다면. 자, 그래서 a의 과거는 우어고 am과 is의 과거 was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모든 동사 5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동사 역시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ed를 또 역시 붙이는 게 아니라 be에다가 en을 붙여서 원형에 en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being이라고 읽습니다. 길게 being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be, am, is, are, was, were, being. 자, 그 다음에 ing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ing는 현재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원형에 붙이기 때문에 am, is, are 붙이는 게 아니라 be에 붙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eing이 이렇게 됐다. 요 모양은 비동사의 ing 꼴이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초를 배우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동사 중에 제일 어려운 동사가 뭐예요?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동사가 뭐예요? 하면은 요 동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요 모양이 비동사의 과거분사 얘하고 being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얘는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한다면 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말로 풀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의 모든 동사는 이렇게 5가지 모양을 갖는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영어에서 단어가 그 문장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써주기는 하지만 아예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요거는 문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지금 설명드릴 목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는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사실 배우게 되는데, 써주기는 하되 해석하는 않는 놈이 있는 모양이구나. 자,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it is 그것은 이다. The list란 말은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list 최소한이다. 자,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자, 그것 대시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내가 또 I가 주가 또 나오네요.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자, 하나의 단어 이게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스트란 단어면 내가 뭘 아무리 다 알겠어. 그것은 이다 그 리스트 아예원 최소란 뜻이구나. 최소한이란 말인 모양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다음에 that은 또 그것이란 말이고 나는 그다음에 can은 할 수 있다. do는 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봐야 이걸 우리말로 풀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법적인 것을 알아야만 이 문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마워요 그랬더니 It's the least that I can do. 아유 그거 제가 그냥 최소한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최소한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 쓰는 말인데 It is the least that I can do.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단어는 다 해석이 되는데 뭐가 해석이 안 됐어요? 요놈의 대시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때는 해석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배우겠는데 요놈의 대시를 이제 관계사라고 해서 이 절이란 걸 만들어서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데 얘는 우리말 해석하지 않는다. 복잡하죠? 자, 그 정도만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She is the person. 그녀는 바로 the person,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who는 나 알아. who는 누구란 말이지 뭐 누구란 말이구나. who 누구. really 정말 really 정말로 그래 정말 really. 그다음에 loves 사랑한다 나를.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녀는 이다 the person 사람이란 뜻이네요. person은 사람. 개인으로 이제 사람 할 때 person 합니다. She is the person.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구? 정말로 사랑한다 나를. 이게 만약에 무슨 뜻인가 해서 이거 대강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했더니 그 여자 사람 정말로 사랑한다 나를.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는 물론 이거는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머릿속으로 조합해서 대강 이런 뜻이겠거니라고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걸 왜 그런 뜻인데 이렇게 썼까? 이런 순서로 썼을까?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될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이걸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 후라는 요놈의 단어는 써주기만 하고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말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 여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 후도 해석하지 않았고 더도 해석하지 않았네요. 그렇다고 얘를 더를 해석하지 않고 후를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써주면 되나요? 안 써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써줘야 되고 써주되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앞으로 배워야 된다. 그 정도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놈들이 해석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영어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은 써주기는 하되 아예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나 더의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놈의 단어가 있다. 근데 이게 맞냐? 아니다. 극히 몇 개 안 된다.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안 되지만 자주 쓰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몇 개 안 되는데 써주되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배워둬야 된다. 자, 그 다음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하여 우리말로 하나의 의미처럼 해석해야 된다.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해서 하나의 의미처럼 해석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시간 동사의 여러 가지 표현법, 시간 동사, 현재나 과거형 동사의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한 것, 특히 현재나 과거, 문장의 핵심을 나타내는 동사, 핵심 동사의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두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워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배우지 않고 써먹기가 어렵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I have to meet the singer입니다. 자, 내가 이거 다 아는 단어네.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to 누구누구에게 meet 만난다. 그 singer 가수다. 단어가 쉬워요.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다. to에게 만난다. 그 가수. 자, 이럴 때 이 have to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더 쉬워지네요. 그렇죠? 나는 만난다 그 가수를. 나는 만난다 그 가수를. 자, meet 만난다 주어 자리니까 나는 얘를 제일 먼저 해석해라고 했다. meet 만난다 얘 맨 마지막으로 해석했다.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냐 이거 목적어 자리구나 를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는데 주어는 우리말로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 을 목적어 이렇게 배열해주고 우리말 해석은 주어는 나는 그 가수를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죠? 나는 그 가수를 만난다 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동사 앞에 have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가 붙어서 왔을 때 자, 동사 앞에 have와 to라는 단어가 붙어서 왔을 때는 이때는 요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이해를 한다. 묶는다는 게 중요해요. 묶어라. have to 동사는 묶어서 이해하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얘를 V 한다고 하면 얘는 V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have to를 그냥 우리말로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끝이네요. 그쵸? 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만나다니까 만나야만 한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만나야만 한다. I have to meet 나는 만나야만 한다. 그 가수를. 그럼 여기다 만약에 go라는 동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다라는 동사. 그러면 I have to go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해요? I have to go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V 해야만 한다니까 I have to go는 우리말 해석은 세 개를 합해서 얘를 먼저 가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나 가야만 된다. 그러면 I have to help 이렇게 help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도와줘야만 한다. I have to love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ave to love 나는 사랑만 한다. 그쵸? 쉽네요. 하나만 끝. 그러니까 얘만 바뀌지 얘는 고정돼 있어요. 얘는 고정해서 쓰고 뒤에 얘만 갖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 계속 붙여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야만 돼, 만나야만 돼, 공부해야만 돼, 나는 걸어야만 돼. 자, 여기다 얘가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앞에 요거 특히 동사 표현에서 이런 것이 붙어 있을 때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또 어떨까요? 예, 다 똑같네요. 밑은 다 똑같은데 지금 얘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얘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다, 간다, 에게, 만난다, 그 가수. 자, 얘를 갖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am going to, 어떤 때는 is going to, are going to, 이 비동사 현재형하고 going to 이 세 개 단어 am going to, is going to, are going to 이렇게 동사 앞에 세 단어가 붙어 있으면 역시 뒤에 단어와 묶어서 이 네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going to 동사, am going to 동사. 얘는 바뀌지만 얘는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를 단숨에 얘 없으면 그냥 만난다지만 am going to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am going to 얘를 먼저 해석해주고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부의하려고 한다. 부의하려고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만나다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려고 한다. 나는 만나려고 한다. 그 가수를. 너 어떡하려고? 나 그 가수 만나야 되겠어. 만나려고 한다.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부의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두 가지 해석법을 익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am going to나 어떤 동사 앞에다가 is going to, am going to, are going to, is, am, are만 바뀌어요. 주어에 따라서. 얘는 항상 붙어 다녀서 이 네 개의 단어를 함께 묶어줘서 얘를 먼저 부의라고 본다면 부의하려고 한다, 부의할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묶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묶어서 I'm going to meet, 나는 만나려고 그래. buy, buy, 사다란 말이죠. 나는 살려고 그래. 그럼 I'm going to go, 그러면 나는 가려고 그래. I'm going to love, 나는 사랑하려고 그래. I'm going to sleep, 나는 자려고 그래. 공부하다 I'm going to study, 나는 공부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묶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을 만드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이건 하나만 익히면 끝. 근데 이거는 말과 그래서 수도 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have to는 배웠어요. 그쵸? 자, 얘는 만난다. 그럼 앞에서 위에 배운 것처럼 I have to meet, 해야 나 만나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am going to, 하려고 한다. 그럼 중복이죠. 말이에요. 이럴 때 할 것 같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am going to,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얘는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am going to, have to mee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단어를 하나의 동사처럼 묶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성만 익혀주면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복잡한데, 그래서 am going to, have to, 맨 마지막에 meet, 얘를 1번, 맨 끝에 걸 2번. 영어는 이렇게 써주고 우리말 번역은 맨 끝에 나온 동사가 1번, 그 앞에 놈이 2번, 그럼 맨 마지막, 맨 앞에가 3번. 역순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요거를 묶어주고, 그럼 이 전체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만나야만 될 것 같다.
가수를. 아유, 나 그 가수를 만나봐야만 될 것 같아요. 만나야만 한다란 말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이에요. 아유,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뭐 해석이 안 되겠어요. 나 만나야만 돼요. 이거하고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른 표현이 되겠죠. 우리말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써요? 그때는 am going to와 is going to, are going to, have to 동사원이고. 나는 가야만 될 것 같아요. I am going to have to go. 나는 공부해야만 될 것 같아요. I am going to have to study.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영어를 하나하나의 단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합해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영어로 표현하는 이런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